안녕하세요. 신숙이 논팽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일요일인데 제가 사실 유튜브를 잘 안 하는데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사람들이 잘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좀 귀찮아도 오늘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제목은 뭐냐면 100% 세계에서 가장 큰 선거 사기를 확인했다. 선관위와 대부분이 300표 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4.15 전면 선거 무효 선언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유세 구판을 치우고 다 모여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고 황교안 대표를 전략적으로 밀고 이준석 하태경 후보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전개를 떠나라 하는 것이 제 유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와 조금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발표를 했고 좀 몇 명 되는 분들이 이미 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제 아는 친구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상당히 애국적인 지도자의 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분기댕선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지금 4.15 부정선거의 본질은 뭐냐면 이 전산 조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량의 위조 투표 거의 300만 표를 투입했습니다. 이것이 4.15 부정선거의 핵심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정말 정말 이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경욱 의원이 간외 사전투표에는 간외가 있고 간내가 있잖아요. 거기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 들어보세요. 지금 4.15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민경욱 대표가 밝힐 게 아니에요. 4.15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경욱 의원이 간의 사전투표에서 4,460표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6.18 재검에서 대부분의 조사에서 보니까 4,760표로 표 차이가 300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체, 그러면 300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300표를 찾기 위해서 다른 표도 다 지금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4.15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100장짜리잖아요. 100장짜리 3개가 이 실수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더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4.15 부정선거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미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이 계산을 맞춰놨잖아요. 0.39로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민경호 의원이 법원 소송을 하니까 이걸 등기 뭐랍니까 법원에 이제 표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을 이제 가짜 투표를 해가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300표를 더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전투표를 전부 다 새로 이제 지금은 관외 투표까지도 본 투표까지도 다 10만 장 전부 다 가짜로 집어넣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300표를 더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재검표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눈 감아줄 수 없는 심각한 증거죠. 이거는 검찰이 아무리 이거는 선관위를 옹호하려 해도 옹호할 수 없는 이런 명백한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검찰에서 이거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되겠죠. 선언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워낙에 선관위하고 또 찰싹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겠죠. 가만 그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죠. 이 민경욱은 문재인이 낙년 조회주 이게다가 이미 고소장을 제출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4만 표가 사전투표고 6만 표가 본투표인데 이 10만 표가 거의 조작했다고 지금 가짜투표를 집어넣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300표가 이 나온 거는 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가 가짜라는 것을 이미 증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결정을 낼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는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반공산주의자예요.
그럼 부정선거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공산주의를 동조하거나 공산주의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후보들 중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사람은 공산주의 적을 모르고 적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적의 실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 안 한다면 그거는 공산주의자거나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희영 교수가 얘기했는데 저는 100% 어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뭐냐면 황교안 대표를 밀어라. 이거는 정강용 씨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전에부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를 좋든 싫든 우리는 당분간 황교안 대표를 밀어야 됩니다. 왜? 지금 대검찰이 조수해서 선관위를 유리하게 끌고 갈 겁니다. 어떤 경우든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여론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어떤 윤리적 결정을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원칙대로 하면 이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원칙대로 안 하잖아요. 원칙대로 안 하고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대적 상황.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하나 아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여론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하면 지금 검찰은 정확한 결정을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정선거를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표죠. 황교안 대표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8월 10일 날 청주 상당구 윤갑근 후보 재검을 11월 1일로 미뤘잖아요. 그것도 미디어에 다 발표하고 나서 2시간 만에 번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8.15 때, 첫째는 저는 생각할 때 8.15 때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윤곽근 후보까지 부정선거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부정선거를 얘기했는데 이 컷오프가 어딨냐 하면 9월 15일이 1차 8명을 컷오프해요. 그 다음에 9월 하순에 2차 4명을 컷오프하고 11월 9일날 최종 후보를 하는데 그래서 10월 1일로 바꾼 겁니다. 황교안 대표를 후보 컷오프해서 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황교안 대표 아니겠어요? 왜냐면 황교안 대표가 자기네들의 가장 아픈 곳을 지금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부정선거 이슈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를 컷오프 하려고 하는 겁니다. 8명, 4명에서. 그러면 뭐 부정선거 이슈 안 하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겠죠. 특히 이준석이는 부정선거 하태경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황교안을 밀어서 당분간 밀어서 9명하고 4명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도 또 달라들게 돼 있고 경찰에 영향을 주고 여론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태경, 이준석 이런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사람들 캔슬 시켜야 됩니다. 트럼프가 하듯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6.18 이후 그 증거를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공산주의자지. 공산주의자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야당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과감히 캔슬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왜? 이 이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권 통합을 지금 방해하고 있죠. 윤석열 안철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우파를 분열시켜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이라는 야권의 이 유니티도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또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물타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준석이는 트럼프 공화당이 지금 언제 또 복귀할지 모릅니다. 오늘 8월 15일 복귀한다는 또 소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8월 15일 날 트럼프가 복귀한다는 그런 비공식 뉴스가 나왔어요. 공식 뉴스는 아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트럼프가 이 복귀를 시간 문제지 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하고 이 지금 행보를 같이 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트럼프를 비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저는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거는 제일 먼저 낸 아이디어인데 뭐냐면 야당 대권주자 모두 모여 이 비상체제 원탁회의를 열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즉시 열고
지금 이 김경수 드루킹 1, 2, 3차 선거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주권 농단을 규명해라. 이것은 백모 박성현 씨가 주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백모 박성현 씨에게도 지금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지 개개인으로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렇게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각제개인 결사반대 이거를 딱딱 명시를 한 서너 개 해가지고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면 저쪽 사람들의 이제 표식이 되고 하니까 모두 모여서 이 공동적인 이 국민주권농단에 대해서 글을 쓰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가 국회 예산을 요구하고 문재인을 하야하라고 바로 퇴진하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